자, 오늘은 128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을 준비합니다. 자, 128페이지 펼쳐놓고, 네, 잠깐 볼까요? 자, 우리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국토 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광역계획권,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고요. 한 개 한 개 시군 단위로 다시 국토는 계획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군은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 관할구역 단위로 그렇게 하면 되죠. 네, 특별시부터 시작했었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이 수립된다. 그렇게 해요. 네. 자, 그때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와 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면은 그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목표가 도시와 군 공간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다음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한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해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이 모두 6개가 있었죠. 6개. 그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중 오늘은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렇게 했었죠. 네. 자, 도시군 관리계획 중 오늘 5번째 이야기, 지구단위 계획 편을 시작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입니다. 공부할 주제는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개념 이해를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일단은 지구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개요를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지 뭐. 우리 첫날 국토계획법 첫 시간에 아마 국토계획법 첫 시간에 지구단위 계획 개요를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네. 낯설진 않죠? 자, 이렇게 썼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부산시라고 합시다. 자, 부산광역시. 그럼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우리 부산은 전국토입니까? 한 개의 시입니까? 한 개의 시라고. 그럼 조금 전에 전국토를 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전국토를 단위로 하는 국토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잖아. 국토종합계획. 저 위에 있네. 광역계획과 단위로 수립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이고, 이제 부산시는 한 개의 시니까, 이 부산과 같은 한 개의 시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국토계획은 뭐죠?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랬죠. 도시군계획. 그래서 우리 부산은 관할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해서 부산시 도시군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자, 부산은 용도지기 도시지기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자, 뒤꿈치 부분은 부산시 외곽의 용도지역, 녹지지역이다라고 하지 뭐. 우리 지난주에 용도구역표에서 배웠네. 이 녹지지역, 부산시 외곽에 보이는 산지는 전부 녹지지역으로 보면 되고, 그 녹지지역은 두 가지로 묶여있다고 그랬죠. 무엇으로 묶여있다고 그랬습니까? 녹지지역에서 동시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과 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도시적인 공원구역 두 가지로 묶여있는 거죠. 이 지역은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이고요. 그 위에 그린벨트예요. 개발제한구역이죠. 개발제한 이중으로 묶여있는 거죠. 녹지지역으로 한번 묶여있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또 묶여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녹지지역 위에 지정됐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이만큼. 그러면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자, 부산시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이잖아. 이렇게 시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 시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를 지구 단위라고 합니다. 지구 단위. 지구 단위가 뭔지 알겠죠? 시군 관할 구역 중 전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거야. 그 일부 지역 단위, 일부 지역을 단위로 그림을 풀리면은 그 지역 단위의 개발구역 수립해서 주변 지역 특수개발도로 개발하면 되는 거잖아. 그 지역 단위의 토지용계획, 지역 단위의 개발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고요.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정과 변경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하여 고시하게 됩니다. 이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거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부산시 외곽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구역이 지정되면은 그날부터 몇 년이었죠? 3년입니다. 3년. 여러분 동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딱 되면은 3년 내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개발 계획을 결정해서 공식적으로 고시해야 됩니다. 그 개발 계획,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지구 단위 계획이 되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해서 고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3년 안에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는 거야. 그럼 우리 용도구역표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되면은 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 입지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각종 규제들을 풀어줬잖아. 뭘 풀어줬습니까? 아까 문제 아침에 할 때도 건축물의 용도, 허용할 수 있는 용도 확 풀어주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반시설 확보, 도시공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 결정사항 등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풀어주잖아. 마찬가지구나.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 된 지역은 그날부터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여서 그 결정고시 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 또는 군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 단위가 무슨 단위? 지구단위. 지구단위.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단위 계획.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쓰잖아.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 전부를 하나의 단위로 수립합니다. 이게 도시공 계획이고, 이 도시공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 이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이다. 뭐 그렇게 했었죠. 오케이, 좋았어. 그 다음에 다시 봐봐요. 조금 생각을 또 해볼까? 정관 신도시. 맞죠? 그러면은 정관 신도시는 부산시 관할 구역 전부에 해당합니까? 그중 일부입니까? 일부 지역 단위로 지금 신도시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거 아닙니까? 그 정관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럼 도시적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도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구나. 맞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 있잖아. 지금 아파트를 재건축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 단지,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면은 그것도 부산시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이잖아. 그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용 계획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전부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서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시가바지로 묶였다가 풀리고 공원으로 묶였다가 풀리면은 버립니까? 그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이 필요합니까? 지역 단위의 개발 계획 무슨 계획?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한다 아이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그러면은, 자, 개요 설명이 됐으니까,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볼까요? 책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자, 129페이지 저 위에 한번 봅니다. 보셔야죠. 지구 단위 계획의 의 읽어볼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이란, 자, 여기서 밑줄을 그리려면 정확하게 읽어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줄 거 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129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줄 거 가지고. 거기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잠깐만요.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한 개의 시와 군단위를 수립하는 거 맞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군이라니까 특별시부터 시작해서 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단위로 도시군 계획 수립되는 거야. 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그 다음에 뭐라고?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부 등은 이 일부를 뭐라고 합니까? 지구 단위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죠? 네.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 기능을 정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한결을 확보하고 또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중 일부 지역을 단위로 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거지. 밑에 연협 나와 있습니까? 기능 나와 있습니까?
이런 거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교양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은 읽어보시고, 바쁘시면은 안 읽어봐도 되고 그런 거예요. 넘어가요. 네.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오면 돼. 132페이지. 네, 펼쳐놓고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132페이지 제2절 펼쳐놓고 고개를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어디서 이제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을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지정 대상. 여러분, 제가 교재를 처음에는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딱 설명 듣고 교재를 봐야 하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요, 교재를 바로 봐버리면은 못 보는 게 많아요. 그 부분적으로 보죠. 전체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그죠? 우리가 코끼리를 부분적으로 한 곳만 눈 감고 만져서 코끼리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까이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를 한번 보던 시각을 틔워주려고 자꾸 앞에 보라고 하는 거야. 책 보고 무조건 외워버리잖아. 그죠? 안 돼. 봐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라고. 자, 얘가 부산이에요. 부산이고, 도시적입니다. 부산. 용도 지역은 도시적이죠. 부산 용도 지역이 도시적이고. 자, 도시적하고 나가면은 뭐예요? 비도시적이겠죠. 그죠? 네, 도시적과 비도시적. 이렇게 크게 구분해놔요. 한꺼번에 이걸 딱 보라고. 도시적과 비도시를 딱 구분해봐. 해놓고, 부산과 같은 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 법적으로. 그리고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돼. 궁금하죠? 우리 도시적 안에서 어떤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지역은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도시적 안에서는 그렇게 따져서 구분해야 된다고. 그 다음 나와가지고, 도시적 밖에, 현재 용도적이 도시적이 아니지만,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지금 1, 2월에 저까지 공부하시고 막, 이게 생각이 나죠? 도시적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과 하여야 할 곳이 있고,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용도적이 되는지 막 이렇게 생각들이 나잖아요. 그죠?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수업 들었는데, 지금 앞이 캄캄하면은, 아직 멀었느니라. 하산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캄캄하면 안 돼, 지금. 막 떠오르죠, 막. 생각이 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책을 자꾸 책만 보지, 이거 보지 못하는 거야. 시작할게요. 자, 도시적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과, 그리고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할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구분한다, 이 말이야. 그럼 도시적에서 어떤 동네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을까? 임의적 지정 대상. 교재 봐요. 132페이지. 1번, 지구 단위 계획국의 임의적 지정 대상. 찾으셨습니까? 건너편에 봐요. 13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찾았습니까? 그 두 가지는 지금 이야기는 비도시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적입니까? 도시적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어디를 보더라도 도시적이라고 책에 적어놓거나 법으로 표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을 선생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혼자는 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132페이지 진료의 1번 지구 단위 계획의 임의적 지정 대상과 133페이지 2번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지정 대상은 어디에서 하는 이야기죠? 도시지역에서 하는 이야기야. 도시지역 안에서.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부터 볼게요. 미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당구소 미칠 거고 누구죠? 지정권자야. 지정권자를 적어놓고 또 이렇게 지정권자 나오면 여러분 이제 외우려고 막 하겠죠. 네, 저 한번 볼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구로 결정하시는 거 맞죠? 지금 우리가 도시공관리구역 5번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계획이 도시공관리구역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공관리구역으로는 행정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 한단 말이야. 그럼 그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가 뭐가 되는 거죠? 지정권자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는 다 배웠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도 있고 예외적으로 그죠? 또 시도지사가 결정고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다 배웠다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가 도시공관리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하는 게 원칙이에요. 작년에 14년 때 하나 신설되잖아. 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관리구를 애초에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가 입안을 했다면은 누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까?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 지정권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장시도지사가 아니고 그 뒤에 누구죠? 시장 군수가 2014년도 법률 개정으로 추가됐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계획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이 박스에 나와 있거나 박스 안에 봅니다. 132페이지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 있어요? 10번까지 나와 있죠. 네,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부터 8번까지 얼추 묶어서 외워요. 2번부터 8번까지 앞으로 딱 묶어서 앞에다가 암기, 얼추 외워야 된다고. 자, 도시지역에서, 자, 2번에 봅니다. 빨리빨리 비추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 2번 정비구역, 줄거놓고요. 4번 택지개발지구, 4번, 5번 대지조성사업지구, 6번 산업단지, 7번 관광단지. 그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부산과 같은 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개발을 할 수 있구나. 도시개발할 때 그렇게 보면 되잖아. 재개발, 재건축 등 뭐 할 때? 정비사업할 때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하는 거구나.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우리 부산에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법상 대지를 조성할 때도 전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하구나. 그렇게 되죠.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하고 택지조성하고 대지조성하고 그렇게 보면 되잖아. 그리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조성할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하지. 맞죠? 여기까지 다 외웠잖아. 그 다음 8번은 필피해요. 자, 8번 필피하고 해주십시오. 줄 꺼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 몇 개죠? 3개. 용도구역 중에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 또는 공원으로 꽁꽁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은 그 해제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지난주에 용도구역에서 이렇게 했잖아. 부산시 녹지지역 위에 뭐가 지정되어 있죠? 개발제한구역. 그 밑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맞습니까? 묶이지 않은 지역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서 무질 사이에 시가와가 지정되다가 시가와 지정으로 묶여버렸잖아. 이렇게 개발제한구역과 상상하라고 항상.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지정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있었어요? 그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었죠. 그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우리 부산 앞바다 중에서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공유수면과 그 인접된 토지를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잖아. 그런 얘기를 잘 보라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땅입니까? 바다입니까? 공유수면이 대부분이거든. 그럼 바다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그 바다에 아파트 짓고 공장 지어 안 지어? 안 지으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안 들어간 이유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현장을 상상한 사람은 그걸 기억할 거 아니니까 단순히 외운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상상하라. 공법은 현장이다. 글자를 외우지 말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세요. 거기에 8번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주정구역에 무엇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밑에 표시해 줍니다. 뭐가 들어갈 수 없죠? 수산. 그럼요. 수산 자원 보호구역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개발할 수 있다. 오면 겠습니까? X가 그렇게 되는 거지. 체크해 둡니다. 네. 그 다음에 뒤에 봐봐. 죽겠죠.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우리 부산에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녹지지역으로 묶여있다가 그 녹지지역이 줄 것이죠.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개발해야 될 거 아닌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은 그 변경된 지역 단위의 토지용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지 뭐.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 해드렸죠? 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임의적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봅니다. 저 눈을 봅니다. 이 청년의 눈을 봅니다. 네. 자, 눈을 보고, 저를 보고 가끔 책을 보면은 제가 뛰어갈 거예요. 그분에게 마이크를 줍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를 받을 자신 없으면 저 눈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 도시개발할 때, 맞습니까? 또, 정비사업할 때, 택지조성하고, 대지조성하고,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런 거 조성할 때 전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하나.
그 다음 다시 여기 보고 이제 개발제한구역과 그 다음에 무엇이었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와 주로 묶여있다가 공원 등으로 묶여있다가 해제가 되는지요. 우리 부산에서 수심대가 녹지지로 묶여있다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로 변경되는 지역 등은 지구자율 수립해서 개발 안 하나. 맞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이, 이 임의적 지정 대상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 의무적 지정 대상. 자, 건너오십시오.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지정 대상 볼게요. 양괄호 1번. 다음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입니다. 10년 동그라미. 다음의 4번 박산의 1번과 2번이죠? 네. 박산의 1번. 정비구역 줄곳고 정동그라미.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줄곳고 택동그라미. 정택이는 몇 년? 10년. 그러니까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몇 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구역수립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된 사업 완료 10년이 지난 지역은 네, 지구단위 구역수립에서 의무적으로 개발을 해라. 넘어갑니다. 이거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택지개발지구 지정해놓고 사업이 끝나고요. 그러면 몇 년 지났다고요? 10년. 그럼 잠깐만. 택지개발을 어디서 하든가? 건물이 있는 데서 합니까? 건물 없는 데서 합니까? 그렇죠. 있으면 다 밀어버리지 뭐. 철거하고 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미개발된 상태였단 말이야. 미개발된 상태였지. 이런 동네도 있고, 여기 들판도 있고, 이런 곳을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택지개발지구 지정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택지조성 사업이겠지. 동네 다 밀었다는 얘기야. 다. 밀어놓고 몇 년 지나요? 10년이 지나도 들판을 다 아파트 지을 거로 밀어놓고 10년이 지나도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지구 단위 구역 수립에서 해당 시장구수들은 빨리 개발해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 사업이 끝나고 몇 년 지난 지역은 10년 지난 지역은 또 재개발 재건축에 또 뭘 지정했죠? 정비구역 지정해놓고 10년 동안 정비사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있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기도 정비구역만 떡 지정해놓고 10년이 지나니까 손 안 대면은 해당 시장으로서는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구역에서 개발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온다고? 정택기는 10년이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완료 10년이 지난 지역 정택기는 10년 넘겨봐요. 134페이지. 체계적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필요한 지구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지역.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지역. 30만 동그라미하고 다음의 지역은 1번, 2번 맞습니까? 박스안의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구단위 구역수립에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1번. 시가와 지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미줄 지역, 시가와 지정구역, 시, 동그라미. 그러면은, 그 시가와 지정구역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임의적 지정 대상이었잖아.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그 시가와 지정구역과 공원으로 묶이다가 해제된 지역의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임의가 뭐로 바뀌는 겁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 반드시 지구단위 구역에 의해서 개발을 해라는 얘기지. 시가와 지정구역, 시, 동그라미 해놓고, 다음 내려와요.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아까 임의적 지정 대상 맞죠? 임의적 지정 대상인데 녹지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변경되는 면적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넘으면은 또 임의에서 뭐로 바뀝니까? 의무적 지정 대상으로 바뀌는 거야. 녹지지역 할 때 녹동그라미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의무적 지정 대상이었습니다. 정택기는 10년, 신호기는 30만 그렇게 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디서 놀았습니까? 도시지역에서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항상 이 도시지역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도시지역에서는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시지역에서 반드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그 다음 나와야 되죠. 이제 비도시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자, 비도시지역은 또 책은 조금 더 같이 보고 비도시지역 몇 개가 있어요? 용도지역 몇 개? 5개. 5개를 얘기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있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5개가 비도시적 맞죠? 여기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도시적 밖의 용도지역 가운데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주를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어디죠? 농림지역. 농림지역이 뭔데?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입니다. 암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자꾸 연습해야 돼요. 농림지역이 그냥 막연히 농림지역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농림지역이 뭐죠? 농림업의 지정과 산림보전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농림지역의 사촌이 무엇이었죠? 생산관리지역이었죠.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의 지정 목적은, 나를 보고 생산관리의 지정 목적은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 그렇게 되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은 3가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땅, 제한적 이용 개발이 허용되는 땅,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땅. 그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 도시적 5개 중에서 유일하게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해서 도시적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곳이 계획관리지역이잖아. 그래서 큰 걸 봐요. 이 도시적 밖에 현재 도시적 아닌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용도 지역이 일단은 무엇이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이 된 계획관리. 이걸 봐야 되는 계획관리지역. 이걸 좀 외우라고. 현재 도시적 아닌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은 첫 번째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계획관리지역일 것. 두 번째는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들을 한번 보라고.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입니까? 보전 용도잖아. 그럼 땅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싸지. 개발의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행정계획으로 땅을 계획할 때 개발 목적이 아니고 보전 목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땅들이야. 그러니까 개발 가치는 없지 뭐. 개발료는 가치 상승이, 토지 가치가 상승하니까 땅값은 싸지. 그죠? 부동산, 우리 개발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땅들이란 얘기죠. 근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나머지 용도지역에는 개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어떻게 개발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그 얘기예요. 이거 봐요. 나머지 용도지역 정말 별 볼이 없는 땅들이에요. 땅값 싸대요. 신도시 개발에 희망이 없는 땅들이야. 근데 여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개발을 하려면은 그냥은 안 돼, 그냥은. 그 얘기를 해주기가 싫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전문 지식이라니까. 나 말 못하겠어. 진짜 아깝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외웠다가 시험 치고 나면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진짜 끝까지 기억해서 나가서 써먹을까봐 무서워요. 아, 정말 좀 잊어버려, 나중에. 시험 치고 나면은 합격하고 합격자 축하연을 하면서, 한 잔 딱 하면서 다 잊어버리라고. 나가서 써먹지 마. 이 나머지 용도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그 위에다 뭐가 지정돼야 됩니까?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돼. 개발진흥지구. 법조문 어디를 봐도 그냥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요건만 규정하고 있지 그런 설명이 없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딱 외우라고. 현재 도시지가 아닌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본래부터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은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어야 되고 그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가 대통령령 이 법 시행령이 정한 신도시 개발 요건을 갖추면은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신도시를 개발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어.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일 것. 또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도시적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곳. 또 하나 뭐죠? 폐지. 용도지구를 폐지했어. 이 동네 용도지구를 폐지해버렸다고.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 그러면은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죠? 3개. 이 제목을 먼저 안 잡은 사람은 공부 헛방. 그럼 1, 2월에 수업 들었는데 지금 이 3개가 생각이 안 났었죠? 그 상태를 쭉 가면은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긴장 좀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된다고.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구역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용도지기 계획관리지역일 것. 계획관리지역이 아니면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될 것. 그리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구역을 수립해서 대체하려고 하는지요. 일단 교재봐요. 그러면 3번 봐요. 134페이지 3번. 도시적 외의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이니까 비도시적 맞습니까? 비도시적에서 지구단위구역의 지정 대상. 첫 번째요. 첫 번째.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무엇일 것?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고 그 계획관리지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핵심은 뭐죠? 핵심은 뭐죠? 계획관리지역일 것. 두 번째는 건너와요. 135페이지. 계획관리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지구단위구역을 지정을 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지능지구가 다음에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개발지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입니까? 외의 용도지역입니까?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는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고 그 개발지능지구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내려와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니까 폐지된 용도지구잖아. 그 폐지된 용도지구에서 건축제한, 행위제한을 지구단위구역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지역. 일단 이 세 개를 같이 못 보면은 제도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들어가는 게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책을 이렇게 봅니까? 무조건 순서를 외우고 나갑니까? 순서를 외우고 나가지 이렇게 잘 안 보잖아, 제도를. 그래서 처음에 책 못 보고 칠판 설명 듣고 책 보게 하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도시적 밖에서 지구단위구역 수립에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지기 분류부터 계획관리지역이 가나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는 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되어야 되고 또 용도지구를 폐지해놓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지구단위구역 수립에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적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이 법이 정한 요건,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 4가지를 소개합니다. 134페이지. 134페이지.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박스 나와 있습니까? 박스는 몇 개 있어요? 4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야. 1번, 2번, 3번, 4번을 4개를 딱 한꺼번에 보라고. 4개. 1번부터 봅시다. 줄 거죠?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구역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이 무엇일 것? 생산관리지역과 보정관리지역일 것. 여기까지 줄 거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내려봐요. 2번 내려와요. 빨리 내려와요. 지구단위구역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중 한 개에 규정된 다음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야. 그 면적 요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구역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요건이 몇 개죠? 또 몇 개 나와 있죠? 3개 나와 있네. 양가로 1번부터 3번까지 3개 나와 있잖아. 이걸 한꺼번에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공법 시간에 자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 대지 말라고 그래서 자를 대면은 줄만 껐지 책을 전체를 못 보는 거야, 늘 제도를. 자 가지고 오면 자 불러버려. 알겠죠? 자를 대는 순간 망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나 줘. 자. 알겠죠? 나한테 다 반납하십시오. 줄 예쁘게 꺼도 안 돼. 봐야 될 걸 딱 봐야 되는데. 덮어놓고 있으니 뭐가 보이겠어. 맨날 줄만 꽂고 앉는 거야. 그죠? 네. 다음 내려와. 자, 2번. 지구단위구역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다음 중 하나의 면적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때 첫 번째 면적 요건이 중요해요. 줄 거예요. 양가로 1번. 공동주택 줄 거야 되는데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일대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면적이 얼마 나올 것?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3번 와요. 3번. 줄 거요. 다항의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다항의 지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4번.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몇 개 했습니까? 4개. 앞에 봐요. 설명됐습니다. 이제 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계획관리지역. 딱 그림으로 보니까 구역 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에 들어간 거 맞죠? 근데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은 무엇일 것?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면은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이 나머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면 지구단위구역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거야. 이 보전관리지역은 작년에 추가됐잖아. 2014년도에.
그럼 봐요. 그동안에 보존관리지역은 개발 용도였습니까? 보존 용도였습니까? 보존 용도. 자연환경 보존지역 4,000좀 되는 용도지역 아닙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쌌습니까? 쌌는데요. 작년부터 구역 면적의 50% 이상만 계획관리에 들어가면 밖에 나머지 49%는 보존관리지역에도 신도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2014년도 작년에 계획관리지역에 이웃하고 있는 보존관리지역 땅값은 올랐을까? 떨어졌을까? 올랐죠. 그럼 작년에 이 법이 개정될 때 벌써 전문가들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공부 참 많이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부를 무지 많이 해야 돼. 이런 법이 딱 하나 개정되더라도 이걸 해석하고 현실에 이렇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내 고객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전문가가 되는 거야. 아, 지구 단위 계획 지정할 때 구역 면적 50% 이상만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면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용도지역이 그동안에 별 볼 일 없던 보존관리지역이어도 이 계획관리지역에 묻어서 보존관리지역도 신도시 개발이 작년부터 가능해진 거야. 와, 그럼 작년에 계획관리지역에 접하고 있는 신도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보존관리지역 땅값은 폭등했겠죠. 그죠? 이 법이 딱 개정되자마자 이게 뛰어가서 보존관리지역에 내 고객으로 하여금 땅 사기 이런 것이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가 지금 여기는 지금 뭐예요?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도시적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도시지가 아닌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용도지기 도시지가 아닌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 계획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그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바꾸기 가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용도지기 도시지기 아닌 지역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지으려면은 면적 규모가 최소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 말이야. 바꾸기 가면은 현재 용도지기 도시지기 아닌 지역에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도시지역이 아닌데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밖에다가 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잖아. 여기저기 아파트를 소규모로 지어버리면 그것이 난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용도지기 도시지기 아닌 곳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그 면적 규모가 얼마 이상 나와야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나와야 된다. 그렇게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야. 맞죠? 이해되니까 재미있잖아. 재미는 없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니까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겠죠?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되 해당 지역에 자연 환경을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을 것. 이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추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관리지역에서 신도시 개발을 허용하겠노라. 이해가 됐습니까? 네. 앞으로 도시지역 밖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신도시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지정되는 구역 면적 50% 이상의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건설할 계획이 포함되어 면적이 30만 제곱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신도시니까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서 자연환경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는 지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작년에 보존관리지역의 땅값이 좀 올랐는데 계획관리지역에 이웃하고 계획관리지역에 접한 보존관리지역 무조건 묻지마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현장에 가보니까 문화재가 있어. 그럼 여기서 신도시 개발 허용하면 문화재 훼손되죠? 그럼 지방 사적지, 유식지가 있으면은 그런 곳은 보존관리지역에도 투자해야 됩니까? 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장 답사가 중요한 거야. 아, 갔는데 보존관리지역 무조건 묻지마 투자 안 해요. 가보고, 갔는데 지방 유적지, 사적지가 있어. 옛날에 사철터가 있어. 그러면서 조심해라. 피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자꾸 이제 전문가 돼가는 기술이야,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재밌죠. 네. 서울의 강남 부자들 공부 참 많이 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프로라 그래. 프로. 아, 말이에요, 진짜. 정말 독하게 공부해요. 그래서 부자는 다르구나. 참 공부 열심히 한다. 그리고요, 제가 강의를 딱 이렇게 전국에서 다 해보면은, 진짜 강남의 부자들은 달라요. 다르더라고. 목동하고 강남하고 차이 엄청 많다. 목동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학군 좋다고 막 다 몰리고 사는데, 수준 차이 엄청 많이 나더라. 공부 딱 강의 보면 달라요. 합격생 딱 내보내잖아. 강남에 그 영악한 사람들은 합격하면은, 낮에 부동산 하고요. 저녁에 야간반으로 공법하고 10%를 또 들어요. 그 비율이 한 30%, 40%야. 합격지 내가 하는데 다시 저녁에 와서 공법하고 10% 듣는 얼마나 영악한 독한 사람들이야. 낮에 뛰면서 저녁에 와서 또 듣는 거야. 시험 위주로 외웠다가 진짜 공부를 공부하고 들어요 와서.
근데 목동에는 다시 돌아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한두 명 보여요. 한두 명. 강남에는 20, 30명 보이다가 목동에는 한두 명. 그 차이고 대전 밑으로 오면 없어? 하나도 못 봤어. 그래서 학교 가면은 끝인 줄 알고 자기가 전문가 된 줄 알고 나가가지고 장사도 별로 못하는 거야. 이제 공부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렇더라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해운대 자부심 여러분. 네. 야, 그럼 내년에 기대할게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해운대 처음 와가지고 올해 2년 차인데 한번 여러분 선배님들 한 해 이렇게 보내봤는데 야간반에 올해 합격자가 돌아오신 분은 한 명도 역시 없더라. 해운대는. 내년에 기대할게요. 왔다가 또 한두 분 들어보고 폰만 잡다가 또 가비를 끌? 아마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 갑니다.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신도시계 개발 제수 요건 봐요. 135페이지. 몇 개가 있죠? 지정 요건이 몇 개 있죠? 2개. 개발지능지구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1번부터 같이 봅니다. 위,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이 뭔데? 계획관리직의 지정 요건 아닙니까? 계획관리직의 지정 요건 2번부터 4번의 요건을 갖출 것. 잠깐만요. 이 개발지능지구에도 잠깐 이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신도시가 개발되려면 계획관리직의 지정 요건 지금 4개 중에서 몇 번? 2번부터 4번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개발지능지구에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지능지구를 개발할 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고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이 포함돼서 면적이 얼마 나와야 되죠? 30만 제곱 이상 나와야 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해야 되고 자연환경 해치면 안 되고 문화재 훼손우려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계획관리직 지정 요건 2번부터 4번의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지난주에 개발지능지구 세분된 거 맞죠? 용도지구 배웠잖아. 개발지능지구 봐요.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 개발지능지구 어떻게 세분됐습니까? 유보기는 주상광이야 특이하지. 그렇게 배웠잖아. 유가 뭐죠? 유통. 복은 뭐죠? 복합. 주는 주거. 산은 산업. 광은 관광. 턱은 특정 개발지능지구. 그래도 다행이다. 잘하셨어. 좀 그거 안 되면 기분이 안 되는 거죠. 잠깐 봐요. 그때 유통개발지능지구하고 산업개발지능지구는 합할 때 그랬죠. 이러면 뭐가 됐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가 됐다고.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복합개발지능지구. 복합이 뭐냐면은 유통기능, 주거기능, 산업기능, 관광, 휴양기능, 특별히 정한 도시기능, 특정기능. 됐습니까? 이런 기능이 1개, 2개, 3개, 4개, 5개 중에서 한 지역에서 몇 개 이상? 2개 이상 동시에 도시기능이 가능하도록 개발하는 거야. 그러면 복합개발. 그러니까 유통기능도 하고 주거기능도 가능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복합개발지능지구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복합개발. 이거 뭐죠? 주거, 관광, 휴양, 특정 그렇게 해서 개발지능지구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이 5개의 개발지능지구가 일정한 용도지에 위치해야 돼요. 개발지능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려면 그 세분된 개발지능지구들이 일정한 용도지에 위치해야 됩니다. 교재 보세요. 이게 뭐예요? 주거개발지능지구와 복합인데 뒤에 봐요. 주거기능이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된 복합개발지능지구야. 주거개발지능지구와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지능지구와 그리고 특정개발지능지구는 어디에 위치할 것?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그리고 복합인데 이번엔 뒤에 잘 보세요. 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복합개발지능지구는 어디에 위치할 것?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관광, 휴양, 개발지능지구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죠? 도시지역 외. 문제 나갑니다. 여기 보고 대답해 주세요. 문제 나갈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나갑니다. 농림지역에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OX? O잖아.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 맞죠? 그러니까 이 관광 휴양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하려면은 그 관광 휴양 개발지능지구의 위치가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라. 맞죠? 그럼 만약에 주거지역에 지정된 관광 휴양 개발지능지구는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다. 옮겠습니까? X가 되는 거야. 주거지구는 도시지기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암기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계획관리지가 지구 단위 구역을 지정되려면 구역 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일 것, 아파트 짓고 연립주택 지을 면적이 30만 이상 나올 것,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에 해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리가 없을 것, 개발지능지구가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려면 2번부터 4번의 요건을 갖추고 세분된 개발지능지구들이 일정한 용도지역에 위치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제 연습하면 되잖아. 이거는 연습할 거 없어. 그냥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폐지된 용도지구 안에서 지구 단위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구역을 수립을 해서 대체를 하려고 하는 지역도 도시적 밖에 지구 단위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효과.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효과 합니다.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효과.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 효과는, 자, 여러분 교재 조금 넘겨봐요. 넘겨가지고 136페이지인데 136페이지 제3절 지구 단위 구역 내용 나와 있습니까? 네, 여기에 펼쳐놓고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합니다.